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펄입니다. 자, 대학들이 이제 모집 요강이 속속 발표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모집 요강의 발표가 시기가 좀 늦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화여자 대학교가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화여자 대학교 3년 특례, 12년 특례, 의예과와 약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면 또 자료를 정리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원서 지원하시고 또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여자 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와 약대를 합쳐서 전체 5명을 선발해요. 정말 많은 인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의예과의 선발 인원이 2명, 그 다음에 약학과의 선발 인원이 3명인데 약학과에서 약학 전공이 2명이고요. 미래산업 약학 전공이 1명이에요. 아마 약학 전공과 미래산업 약학 전공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전교육 과정 해외 입사는 약 간병을 선발하니까 대략적으로 3년 특례 전형의 선발 인원에서 빗대어 생각해 보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3년 특례 전형의 선발 인원과 동일하거나 그거보다 한두 명 정도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12년 특례 전형에서도 의예과를 대략적으로 2~3명 정도, 그 다음에 약학과의 선발 인원이 한 3~4명 정도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고, 2027학년도에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데 2027학년도 시행계획에서도 의예과와 약학과의 선발은 2026학년도와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의예과와 약학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화여자 대학교 약학 전공과 미래산업 약학 전공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약학 전공과 미래 약학 전공은 어떤 인재를 양성하느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약학 전공은 보시는 것처럼 신의약품 개발 전문 약학 인력을 양성하는 데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산업 약학 전공은 글로벌 바이오 헬스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데 포인트가 있고, 일반적으로 약학 전공은 자연계입니다. 국내 입시에서는. 그 다음에 미래산업 약학 전공은 자연 인문 공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학 전공은 자연계 학생들만이 원서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산업 약학 전공은 인문계 학생들, 자연계 학생들이 같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공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연계 교과목을 100%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래산업 약학 전공 문과 쪽으로도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약학 전공은 의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첨단 학문을 접목하여 합성 천연물, 바이오 의약품 등 신약 개발과 약물 요법을 주도하는 전문 약학 인력을 양성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미래산업 약학 전공은 기존 약학 전공 교육의 토대 위에 인문, 경영, 법, 행정, 국제학, 공학 등 타 전공과의 융복합 교육으로 글로벌 바이오 헬스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학업에 필요한 적성은 뭐냐 이렇게 보면, 약학 전공은 기초 과학 교과와 연구 역량이 필요로 하고요. 글로벌 산업 약학 전공은 글로벌 소통 역량과 창의적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약학 전공은 인체 생리와 약물의 특성에 대한 탐구 역량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미래산업 약학 전공은 다양한 재능과 관심, 창의력, 통찰력 등을 필요로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학 전공의 졸업 후의 진로는 임상약사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보건행정직 등으로 진로를 잡을 수가 있고요. 미래산업 약학 전공은 글로벌 바이오 헬스 산업 전문가로 진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두 전공 모두 약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약학 전공은 병원이나 약국 등 임상 현장이나 또는 신약개발연구원, 보건행정직, 의학정보관리사, 변리사, 대학 교수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고, 미래산업 약학 전공은 융합형 교육이나 해외기관 실무 실습을 통해 글로벌 제약 바이오 전문가로 다양한 진로 진출이 가능한데, 핵심적인 내용은 약학 전공이나 미래 약학 전공 둘 다 약사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약학 전공은 자연계고요. 그 다음에 미래산업 약학 전공은 인문 자연계가 동시에 원서를 쓸 수가 있고, 약학 전공에 비해서 미래산업 약학 전공이 일반적으로 입결이 낮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대의 원서를 쓰기는 쓰지만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 스펙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래산업약학전공으로 원서를 써라라고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형 요소 및 전형에 대한 방법에 보시게 되면 1단계 배수가 10배수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경쟁률이 20대 1이라 하더라도 10배수를 고려하면 1단계의 경쟁률이 2대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대 1을 통과하고 나면 사실상 면접인데,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게 2단계가 면접의 100%가 아니라 2단계는 면접 30%고 1단계 성적 70%가 반영이 되는 거니까 여전히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접 일자는 8월 23일이니까 7월 7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충분한 면접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하이프리뷰에서는 7월 7일부터 이화여자 대학교 의예과나 약학과의 면접 특강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화여대 의대나 약대 원서 쓰시는 분들은 특강 수업에 미리 예약 접수하셔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서류평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교 학업 성적, 표준 학력 자료, 공인어학 성적, 활동 실적 등 제출된 모든 제출을 바탕으로 학업 성취 우수성과 학업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면접이 핵심입니다. 면접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 역량, 의사소통 능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 서류 기반의 면접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서류 평가 및 평가 요소를 보면 이화여자 대학교는 평가 요소가 세 가지예요. 학업 역량, 그 다음에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세 개의 평가 요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의미가 크진 않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바로 학업 역량과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의예과의 경쟁률 한번 보면서 실제 이화여자 대학교 의예과의 경쟁률이 어느 정도가 될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특례인 경우에 의예과의 경쟁률을 보시면 중앙대학교가 2명을 선발하게 될 때 39명이 지원해서 19.50의 경쟁률이었어요. 대략적으로 한 20대 1의 경쟁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화여자 대학교가 여대잖아요. 그렇죠? 남녀공학이 아니라, 남녀공학이 대략적으로 20대 1이면 여대니까 그것에 한 70% 정도 경쟁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올해가 신설 첫 해년도니까 학생들이 몰릴 거예요. 그럼 약 20대 1의 경쟁률, 하지만 1단계 배수가 10배수, 그럼 1단계가 약 2대 1 정도의 경쟁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첫 해년도가 되어지면 학생들이 많이 몰리지만 또 몰리면서도 전년도의 입결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실제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있지만 성적이 나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화여대는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화여대 의예과가 있는 거예요. 상위권 학생들이 의예과를 몰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대도 첫 번째는 약학전공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의대를 합격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약대의 원서를 쓰라고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대를 합격할 수 없는, 합격하기에 다소 부족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의대로 원서를 쓰면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이렇게 의예과가 있고 약학과가 있다면 이화여대는 약학과의 원서를 써서 이화여대에 붙이면서 다른 대학의 의예과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한데, 이화여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예과가 있고 그 다음에 약학과도 약학전공과 미래산업약학전공으로 분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원서 지원의 구간이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전략적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자,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12년 특례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어지면 의예과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한양대학교는 올해 폐지가 되어졌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58명 정도, 58명 또는 54명 정도가 원서를 쓰니까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적어도 모집 인원이 약 2명 정도라고 가정을 하게 되어지면 실제 지원한 학생들은 대략적으로 한 50명 정도. 그럼 대략적인 경쟁률이 1단계 10배수를 생각한다면 대략적으로 2대 1이나 2.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약학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학과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명, 1명에서 3명을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덕성여대는 비교가 안 되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를 보면 1명 모집에 17명 모집에서 17대 1이니까 마찬가지로 약대 같은 경우도 2명을 선발하면 대략적으로 40명 정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결국은 40명 지원하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20대 1이지만 1단계 배수가 10배수니까 1단계의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2대 1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2년 특례 약대도 중앙대학교는 1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약대 선발 인원은 1명이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약대든 의대든 3년 특례든 12년 특례든 대략적으로 경쟁률이 약 20대 1 정도 될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1단계 배수 10배수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1단계의 경쟁률이 약 2대 1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올해가 신설 첫 학년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기회가 되고요. 또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의대, 그 다음에 약학전공, 미래산업으로 3개의 파트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략적 원서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장 핵심은 남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학생들만의 원서 지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학생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화여대 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류 제출하는 과정이 되게 꼼꼼해요. 보시는 것처럼 입학원서, 지원자격 심사 자료, 그 다음에 국외 학교 조사표나 학력조회 도의서는 하나의 파일로 구성하죠. 보시는 것처럼 수험번호 넣고 1번 넣고 입학원서라고 치고 그 다음에 PDF라고 써야 돼요. 이걸 꼭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원서 접수 시 온라인 입력 후 PDF로 업로드하는 과정이고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대학들마다 이렇게 제출 서류 업로드하는 형식과 방법이 다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이대로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학생의 수험번호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 1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치고 그 다음에 입학원서.pdf라고 내용을 분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험번호 놓고 두 번째 항목에서는 초등학교 재학 졸업 증명서, 초등학교 학사 일정, 초등학교 성적 증명서가 파트 2고요. 파트 3에서는 중학교 학사 일정, 중학교 성적, 그 다음에 파트 4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학사 일정,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출받은 서류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스캔을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되고, 이것도 대학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다 스캔을 받고 분류하고 분류한 내용들을 다시 zip 파일로 묶어가지고 업로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이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니까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5번째 해당되고요. 6번째는 사실증명 발급 열람 신청서, 여권 사본이 6번째, 7번째는 어학자격 입증 서류, 기타 서류 목록표, 학업 성취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가 7번째에 해당되고요. 만약에 사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면 사유서를 8번째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대로 작성을 안 하게 되어지면 실제 대학에서 또 다시 또 전화가 와서 서류를 다시 또 분류해서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충실하게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서류 목록표인데 이게 이제 작년도하고 똑같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연번은 1번서부터 10번까지 10개의 연번을 넣을 수 있고, 서류명, 구분, 발급일자, 발급기간, 비고라고 되어져 있고,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발급일과 발급기간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증명서류가 있어야만 바로 기타 활동, 기타 서류 목록표에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기타 서류 목록표에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은 첫 번째는 표준학력 지표 들어가겠죠. 표준학력 지표라고 하면 IB 또는 A레벨, 그 다음에 SAT, ACT, AP,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까지 여기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점들은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 중에서 증빙 서류가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달라진 점은 작년도에는 이렇게 서류명이나 비고란에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명시가 없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서류명은 글자 수를 50자로 제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고란의 글자 수를 100자 이내로 쓸 수 있다. 상당히 글자 수가 많은 거죠. 100자씩에서 10개 문항이면 1000자니까 그만큼 자기소개서와 같은 역할을 갖는데, 이 비고란에 쓰는 요령이 정말 중요합니다. 쓸 때 우리가 감상평이나 자기소개서 형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의미, 활동의 가치, 활동의 역할, 왜? 이게 결국 면접에서 활용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면접에서 활용될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면접의 질문 예시인데 이건 이제 가천대학교 예시의 질문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면접 시에 주로 어떤 내용들을 기반으로 면접이 나온다? 내가 제출한 기타 서류 목록표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타 서류 목록표의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하이프리비에서는 이화여자 대학교의 의대나 약학과의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학원에서는 면접의 일정이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오전에 월수금 오전에 10시부터 1시까지 총 10일회로 수업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한 반에 대략적으로 5명 내지 6명 정도로 반을 구성해서 수업합니다. 또 대학들마다 면접의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대학들은 지성면접 중심으로, 어느 대학들은 제출서류 기반으로, 어느 대학들은 MMI 형식으로 비우기 때문에 학생이 지원한 대학에 맞춰서 면접 수업을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 과정에서는 입시 컨설팅이나 이렇게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라는 것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에 어려운 점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이렇게 면접 특강,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화여자 대학교 3년 특례, 12년 특례 의예과, 약학과, 또 약학과도 미래산업 또는 약학 전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화여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